저는 사실 감독 말 잘 듣는 촬영 감독이랑 미술 감독이랑 일하고 싶어요. 말을 너무 안 들어요, 진짜 이 두 분은. 웬간에서는 감독 지시를 일체에 응하지 않습니다. 거기에 좀 반론을 드리면요. 감독님은 그 스태프들의 어떤 이렇게 에너지를 몽땅 흡수하시는 분이세요. 오늘 인원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그 스태프들과의 그 GV 시간이고요. 그 김성수 감독님을 비롯해서 제가 일일이 호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시죠. 네, 인원은 많지만 정우성과 황정민은 없고요. 아무튼 오늘 그 컨셉은요, 김성수와 아이들, 영화의 신들 컨셉으로 오늘 그 스텝 이렇게 GV를 좀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. 사실 이 기획 자체를 처음 꾸리신 게 이제 김성수 감독님이시라고 들었는데요. 그 개개인 소개하기 전에 먼저 좀 기획 의도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인사부터 할까요? 그러면 제 그때 이용수 PD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짧게 뭐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영화 서울의 봄 프로듀서 이용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그 서울의 봄에서 그 CG를 담당했던 정재훈이라고 합니다. 미술감독 장근영입니다. 서울에서 조명을 맡은 이성환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촬영을 했던 이모계라고 합니다. 예, 연출했던 김성수입니다. 저는 늘 그 GV라고 하면 사실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리라고 늘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맨 처음에 GV라는 게 시작됐을 무렵에는 그 영화의 어떤 내적인 그런 완성도, 또 그런 내밀한 어떤 작업 방식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,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는 그게 약간 조금 더 대중화되면서 이제 배우들이 나오고 또 감독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영화랑 관련된 좀 재미있는 이야기, 사람들을 좀 더 재미있는 얘기 쪽으로 이끌어 가다 보니까, 그러니까 영화의 안을 향한 시선이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. 그런데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약간 흥분이 되는데, 다른 GV보다 더 그런 것은 제가 여기 있는 팀들하고 이제 거의 10년 넘게 같이 쭉 일해온 분들인데,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지만 이번에 서울의 봄에서는 특별히 또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을 좀 지속한 것도 있고 새롭게 변화시킨 것도 있고, 또 이 79년 12월 12일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군부대 내에서 일어났던 그 시대를 재현하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고, 그 12.12 군사 반란이라는 것이 지금 되게 주목받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것도 좋고,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워낙 대단한 배우들, 뭐 연기에 거의 진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그 분들의 연기적인 측면이 이 영화를 그 실화라는 것, 그 다음에 또 그 사건, 그리고 또 배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가 주목받는 것이 너무 좋기는 한데, 저희들은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저희들은 세공업자고 또 이제 영화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 영화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이제 받쳐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특히 저는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촬영 감독님, 또 조명 감독님, 미술 감독님 이런 분들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. 그래서
저한테는 정말 제일 소중한 분들이고 제일 핵심적인 분들이고 그리고 진짜로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또는 이분들만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한국 영화를 좀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얼마나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좀 뭐 건방지지 않은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게 진짜 영화의 신경 조직을 이해하고 영화의 표현법을 좀 더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.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그 옆에 계신 이제 이목의 촬영 감독님과 이성환 조명 감독님은 이제 감기, 아수라 그리고 이제 서울의 봄까지 세 편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두 분은 언제나 같이 하시잖아요. 그 두 분이서 함께 하신 작품들 뭐 군함도도 있고 악마를 보았다를 포함한 그 김준 감독님의 작품들 많이 있고 인랑도 있고요. 사실 두 분도 그 요즘에 춤불에 무슨 청담 부부 이런 부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두 분도 그 모 매체에서 이제 부부라는 표현으로도 불리기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두 분부터 먼저 이 작품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목의 감독님부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조명 앞에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앞이 잘 안 보이네요. 여기. 그냥 감독님하고 이게 세 번째 작품인데 이번에 할 때도 뭐 이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되기 전에 또 다른 영화 뭐 다음에 하면 또 같이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 뭐 어떤 영화를 하시든 간에.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 때 그 누구보다도 사실 열심히 하시거든요.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그 감독님이 직접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같이 영화를 하는 게 찍을 때는 쉽지는 않아요. 힘들어요. 감독님이 자기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안 하면은 뭐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같이 하는 게 그래도 영화 결과물을 봤을 때 되게 뭐 만족하고 다음에 또 감독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의 봄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. 네. 사실 또 이성환 조명 감독님은 그 예전에 그 오승철 조명 감독님 밑에서 또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 이목의 감독님하고는 뭐 장화홍련도 같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대호 또 이제 하셨죠. 그리고 뭐 놈놈놈까지도 같이 하셨는데요. 이번에 또 함께 하시는 그 마음가짐 같은 게 좀 어떠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저한테 항상 이 대선배 감독님이시고 지금 작업한 지 한 10년 정도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지금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어떤 빛을 어떤 식으로 조명을 하든 간에 항상 그 형들이라서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 좀 형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별로 겁나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항상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되는 것 같고 김상수 감독님도 감기 때부터 이렇게 세 작품째 같이 하고 있는데 항상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. 늘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옆에 계신 이제 그 장근영 프로덕션 디자이너님은 사실 레전드시죠. 사실 뭐 예전에 뭐 화상곡도 있었고 그 지구를 지켜라 하셨고 아란 장풍대 대작전 같은 작품들을 하셨고요. 그때 사실 저도 초짜 기자 시절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도 이렇게 의상 감각이 워낙 탁월하셔가지고 뭐 현장이라던가 시사회장에 가면 언제나 눈에 띄는 분이셨거든요. 그리고 그때 그 광화문에서 그 스크린 쿼터 1인 시위도 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. 그만큼 정말 레전드신데요.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작품들이 하나같이 그 좀 초현실적이고 탈현실적인 그런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서울의 봄 같은 작품을 이렇게 그 작업하신 게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. 어쨌건 이제 김성수 감독님께서 그 이 장근영 감독님하고는 아수라랑 서울의 봄을 하셨는데 아수라 이전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.
계속 손을 내미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서울의 봄을 하셨던 이야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. 예,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하셨는지요? 감독님하고 하는 작품은 늘 그런 뜨거운 게 있어요. 뭐 아수라도 그랬고 서울의 봄은 그 시나리오를 영화되기 전까지 거의 한 3년 전에 제가 받았어요. 그러고 나서 한 그 프로덕션 프리가 되기까지 한 3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감독님이 계속 공부하라고 그 시대를 공부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국가기록원하고 대한뉴스 비롯해서 거의 한 70년대 초에서 80년대까지 그 자료를 거의 다 좀 섭렵하면서 그 시대에 어떤 우리 기록물에서 보여지는 그 시대의 느낌을 좀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외에도 뭐 감독님이 그림을 그리시면은 사실은 이 미술 감독보다 더 잘 그리세요. 김성희 감독님.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 주입을 하시죠. 그럼 저는 계속 쳐내고 계속 쳐내고 제 나름대로 또 감독님한테 또 어필을 하고 감독님과의 작업은 맹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도 감독님한테 얘기 드릴 수 있고 감독님도 저한테 계속 어떤 그 경지에 오르게끔 계속 저를 좀 다독이고 이렇게 푸시를 하시는 거죠. 오고 감이 있는 그런 팽팽함이 좀 감독님과의 작업이 너무 좀 재미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감독 말 잘 듣는 촬영 감독이랑 미술 감독이랑 일하고 싶어요. 말을 너무 안 들어요, 진짜 이 두 분은. 주장이 너무 강하셔갖고 말씀한 데 끊어서 저한테 지금 장 감독님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십니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대에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 화산고라는 영화를 20대 미술 감독으로 데뷔를 했어요. 그리고 굉장히 표현력이 강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지구를 지켜라의 미술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영화의 미술의 방향을 바꾸신 분입니다. 최근에는 아수라 하고 나서 승리호 하셨어요. 승리호의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우주선 그 낡은 느낌 같은 것도 다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드셨습니다. 굉장히 자기 색깔이 강하시고 그러셔서 웬간에서는 감독 지시를 일체에 응하지 않습니다. 거기에 좀 반론을 드리면요. 감독님은 그 스태프들의 어떤 이렇게 에너지를 몽땅 흡수하시는 분이세요. 그러니까 다 본인이 이렇게 끌어안지 않고 이렇게 흡수하지 않으시면은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이라 저희 에너지가 다 이렇게 감독님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다. 예,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 옆에 이제 그러면 이제 VFX를 맡으신 그 정재훈 슈퍼바이저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예, 이번 작품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요? 저는 그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현장은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,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후반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, 우선 처음 만났던 그 감독님의 그 느낌은 일단은 저는 감독님 그 가장 활발하게 영화를 찍으실 때 그 영화를 보고 영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신기했어요. 연예인 보듯이. 그러니까 그 감독님께서 이제 후반 하실 때 저희 사무실에 아예 책상 하나 놔두시고 거의 출퇴근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매일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연예인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던 거죠. 처음에 봤을 때는. 이제 뭐 한 달, 두 달 이게 후반 작업이 저희 거의 1년 이상을 한 것 같은데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 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감독님에 대한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뭐 연예인이 아니었죠. 사실 나중에 봤을 때는. 네. 다만 감독님하고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. 뭐 영화도 저보다 오래 하셨고 또 영화사에서도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화적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 외에도 뭐 열정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까 뭐 미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림을 너무 잘 그리세요. 그래서 설명하시다가 저희 가서 종이 하나 가져와봐. 그러면 이제 종이에다 그려주세요. 한 몇 장을
저는 이제 그거를 감독이 떠난 자리에서 이제 그거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종이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다듬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 그 감독님의 생각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은 맞았던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감독님께 배우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용수 PD님 한 말씀 해주시죠. 저는 사실 감독님이랑 하게 된 게 약간 좀 운명적이었다라는 느낌을 사실 좀 받는데, 왜냐면 저 아수라를 감독님이랑 이제 저 제작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뭐 인사는 드리고 했지만 이렇게 자주 뵙진 못하다가 감독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들었을 때 약간 저도 이제 원래 하던 작품들이 있고 또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할 줄 알았어요, 사실. 그래서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또 저희 대표님이랑 얘기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길래 그래서 좀 너무 영광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어쨌든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엄청 경험도 많으시고 한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나? 해도 되나?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서 약간 운명적으로 만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작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. 네. 그 아수라의 그 의상 담당 분과 결혼하셨다고. 아수라의 그 모든 인물들은 다 죽어나갔는데 기자님은 그걸 어떻게 알죠? 입장을 찍을 때 연애를 한 거죠. 아니 제가 이제 와이프가 아수라의 의상 팀장님이셨는데 제가 그때 만난 건 아니고요. 공식석상에서 이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제가 그때 만난 건 아니고요. 이제 만난 거는 아수라 끝나고 아수라 개봉하고 그때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네, 어쨌든 약간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때 되게 뗀뗀한 사이였었습니다, 사실. 예, 오늘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. 지금 다들 마이크를 널찍이 다 놔두시고 이용수 PD가 나이가 젊지만 저는 제 혼자만의 시선으로 사람을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. 제가 예전에 충무로에 계신 선배님 여러분들한테 들은 교훈 중에 하나가 네가 결정하기 전에 특히 사람을 뽑을 때는 배우나 뭐 스텝이나 중요한 사람 뽑을 때는 네가 신임하는 세 사람의 이상의 좋다고 하는 사람만을 꼭 뽑아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이용수 PD한테 이제 제가 같이 하자고 할 때 여기 계신 세 분이 촬영 조명 미술 감독님이 이제 용수가 하면 되겠다. 충분히 프로듀서 큰 영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세 분이 승인하면 또 현장에서도 이 PD를 인정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김정민 PD라고 있어요. 그분이 이제 아수라 PD를 했는데 그때도 그분이 이제 어린 나이에 처음 아수라를 하게 됐어요. 근데 그때도 이 세 분이 김정민 PD가 이제 PD를 해도 되겠다 해서 젊은 사람 제가 보기에도 똑똑한 사람이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아수라 PD를 하고 그리고 저하고 하고 난 다음에 킹덤을 하고 그리고 또 무빙도 PD를 하고 그래서 영화랑 드라마 쪽으로도 아주 지금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. 아마 우리 이용수 PD도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.